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어제 저희도 비중 있게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정민용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 실장이었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친 데 있어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한 정 변호사는 어제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정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어제도 제가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종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과 신뢰성 그리고 구체성인데 어제 정 변호사의 진술이 이런 점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민용 변호사의 어제 법정 진술을 보면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뒤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돈을 건네받을 때 이 씨가 약입니다 라고 농담을 했는데 1억 원이 영양제 쇼핑백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어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면서 약 가져왔다고 했더니 이따 용이 형이 올 거야 라고 했다며 얼마 후 김용전 원장이 오자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고 5분에서 10분가량 있다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저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들어가 김용 의원이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김 의원이 떠나고 나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갔는데 쇼핑백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민용 변호사의 어제 법정 증언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정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남 변호사 측근 이 씨에게 받은 1억 원이 황제 침양원 봉투에 담겨져 있었다며 정확히 기억한다. 김 전 부원장이 다녀가고 봉투째 사라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제 침양원 봉투, 통유리로 된 흡연실 등등의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전달자 진술의 신뢰성과 구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전 부원장이 가져간 1억 원이 유명 한의사의 황제 침양원 봉투에 담겨져 있었다는 정 변호사의 증언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재명을 대놓고 비호해주고 있는 MBC의 보도 행태입니다. 당시 법조계와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변호사가 21일 김용전 부원장 공판에서 어떤 폭발력 있는 증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MBC가 정민용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에 힘집을 내기 위해 의도성 있는 보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MBC는 정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일 밤 9시 뉴스데스크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3억 원 가까운 돈을 줬는데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자, 아마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 중에는 MBC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문제적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당시 앵커의 워딩을 보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용 변호사가 재직 당시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MBC 앵커는 정 변호사 본인도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추가로 처벌할지 되묻기까지 했다면서 정작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마침대를 맞춘 이런 보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실제 정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에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작년 11월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4년간 정 변호사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줬다 이렇게 법정에서 일부 시인했는데요. 제2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래전 빌렸던 돈을 생활비 형식으로 갚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시로 오간 생활비 형식의 돈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시점을 좀 들여다봅시다.
정 변호사가 검찰에 이 같은 진술을 한 건 작년 10월이었고요. 남욱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앵커의 워딩을 보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영 변호사가 재직 당시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추가로 확인했다는 말, 이 같은 앵커의 멘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마치 요 며칠 전 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시청자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얘기는 벌써 작년에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 변호사의 진술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와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폭발력 있는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돌자 MBC가 선제적으로 나서 정 변호사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위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조건으로 정 변호사에게 딜 같은 것을 해서 소설 같은 증언을 하게 했다는 분위기를 풍기기 위한 보도가 아니냐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의 법정 진술에 불순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죄악이라며 보도를 빌미로 언론의 본령에 위배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방송사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 하나 더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도쿄올림픽 조롱자막 중계로 국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MBC 보도본부장에서 물러났던 인물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MBC 자회사 대표로 영전했다가 얼마 전 MBC 감사에 내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23일 대한민국의 지상파 공영방송인 MBC가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국가 소개에 부적절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문구를 여러 나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개막식 중계 방송 중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하자 우크라이나 국가 설명에 첨부되는 여러 사진들 중 굳이 원전 사고 당시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진을 같이 삽입했었는데요. 다른 나라 방송사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세월호 참사 같은 사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형 방송사고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IT를 소개할 땐 폭동으로 인한 당시 화재 현장 사진을 삽입했고 해당 사진이 실린 멕시코 언론 기사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라는 문구를 적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를 개입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의 스포츠로만 즐겨야 할 올림픽에 굳이 민감한 주제를 거론해 올림픽의 취지를 훼손하고 자국민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단순한 자극 용도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 결국 박성재 MBC 사장이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자정 능력 있는 방송사이고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면 당시 책임자였던 사람을 엄중 문책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인사는 2021년 9월부터 MBC 자회사 MBC 플레이비의 대표이사로 최근까지 활동했고 이것도 모자라 지난 21일 MBC 감사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걸 과연 공영방송사라고 할 수 있기나 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